다음으로 2021년 11월 현대소설 김원우의 아늑한 나날이라는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지금 먼저 보시면 57. 자, 이 작품은 현실을 살아가는 중산층 인물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대요. 사실적으로는 특히 삶에 매몰된 채 소물적 사고로 인해, 그러면은 요게 지금 부정적이네요. 신의를 저버리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일, 그 다음에 현실 세계의 문제를 외면하며 살아가는 인물들의 부도덕함을 반성적으로 폭로하고 있다. 또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 대한 갈망, 정상적인 사회에 대한 그런 갈망을 함께 평범한 삶의 의미를 찾아 일생을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요거는 그 현대 중산층 최근을 좀 가지고 얘기하는 작품이라는 것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답지 없어지는 거 있나 좀 확인해 보면은요, 사태를 훤히 알고 있으면서도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을 훤히 알면서도 눈만 껌뻑거리며 유행가 가사만을 읊조리는 동료들의 모습에서 유행어만 부른다, 그거에 신경도 안 쓴다, 그 문제를 외면하는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예, 가능하겠네요. 맞다는 거. 자, 글을 따랐지만 안 찍으려고 적당한 핑계를 만들어 글을 피하는 후배 기자의 모습에서, 그러면 글을 따랐지만 그랬거든요. 글하고 하는 존재를 따랐지만 글을 피하려는 후배 기자, 삶에 매몰되어 속물적 사고, 즉 유리할 때는 이쪽 편 딱 들었다가 나중에 좀 불리해지니까 그쪽 편을 들지 않는, 그래서 신의를 믿음을 저버리는 모습,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와 로봇처럼 살아가는 괴물의 집단이 기자로서의 사명감을 잊었다고 여기는 그의 모습에서, 자, 이 집단이 그 현실적 삶을 반성적으로 인식한다. 이런 잘못이 있어, 잊었어, 이런 잘못이 있어, 반성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살며 진기가 다 빠졌다는 그의 상태를 각성하는 계기이며, 축복이라고 여기는 나의 삶 모습에서 평범한 일상의 회복에 대한 기대, 지금 그동안 살았던 게 나 이런 각성의 계기, 나 지금 이런 삶을 살았어 하는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축복이야, 이걸 깨달았으니까 평범하면서 이겨내겠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말은 될 것 같은데, 예. 그 다음에 나의 말을 교과서 같은 소리라고 여기며 남들이 무슨 욕을 하더라도 열심히 살아가겠다라는 그의 모습에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부정하는 태도. 자, 봅시다. 남들이 무슨 욕을 하더라도 열심히 살 거야. 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나 열심히 살 거야. 그러면 뭐죠? 바람직한 삶을 살아갈 거야 라는 건데 사회를 부정한다고요? 뭔가 이상하죠? 나 원칙과 상식을 가지고 살 거야, 이런 의미인데 요거는 지금 답지의 말 갖고서 좀 이상하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인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답지만 보고도 이게 판단이 될는지 한번 좀 고민을 해주시고 개별적으로 좀 그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의 말에 대해서 교과 같은 소리야. 이건 도덕책에나 나올 얘기야. 그러면서 나의 삶을 욕한다라는 건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나는 그걸 따르지 않고 이걸 따르지 않고 나는 어떻게 한다? 열심히 살 거야 하는 것에서 지금 어떻게 봐야 돼요? 평범한 삶을 어떻게 하는 거? 회복하는 과정. 난 이걸 회복해 갈 거다라는 걸 보여준다. 그래서 요거는 5번으로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를요, 지금 부분으로 풀게 돼 있고 부분으로 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부분 밑줄 그은 것 갖고 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 나올 때마다 쭉 읽어가면서 나올 때마다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 보니까 나는 방송국 기자였던 남편과 갑작스럽건 해직 통보를 듣고, 그러니까 나라는 인물이 있고요. 여기서 지금 방송국 기자였던 남편,
남편이 지금 해직 기자래네요. 자, 그렇다면 남편의 요 사건이 중심이 되는 거고, 요것을 지금 서술하는 형태, 즉 1인칭 관찰자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불안감을 느낀다. 나라는 건 불안감을 느끼고 당연하겠죠. 가장이 지금 일자를 잃었는데. 그 다음에 능동적이고 자존심 강했던 남편은 철저히 관계없는 사람처럼 두 번의 역사적 밤에서 현장에 있지 못했다. 무슨 역사적 사건이겠죠. 거기에 현장에 있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작업에 대한 어떤 모멸감을 느꼈다. 자신의 직업에 대한 모멸감, 거기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모멸감을 느꼈다. 아니다. 말이 틀렸다. 자신의 생업에 대한 주저, 회의, 나아가서 모멸은 취재 현장에서마저 맞닥뜨리고 했던 터이다. 이번에는 자신의 능력 자체, 자, 능력 자체에 대한 기자로서의 마땅히 갖추고 있어야 할 부분을 불신하게 되었다. 내가 기자가 맞아? 어떻게 내가 그 기자로서 그 현장에 못 가지? 자신에게는 그것이 없는 것처럼 여겼다. 그러나 동료들은 더 유들유들해진 것 같았고 더 고분고분해진 듯 했다. 다들 자, 그럼 뭐죠? 이게 고분고분해지고 유들유들해졌다라는 건 부정적인 어떤 현상, 현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유들유들해지고 고분고분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다. 냉소주의자들로 자족하기에 분주했다. 그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것에 대해서 외면한다라는 거지요. 그래도 줄기차게 화면은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그런 기계적인, 그러면서도 화면은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뭐요? 뉴스는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기계적인 일련의 직무 수행 문득 되돌아보면 한편 우습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이 시들잖은 것들에 사기를 치려면 석 달 열흘쯤 깜짝같이 사기를 치라고 고함을 지르고 싶었다. 사기를 치려면 제대로 된 걸 쳐. 뭐 이런 겁니다. 그럼 어디 한번 볼까요? 기어. 자,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는데 취재 현장에서 기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모멸감이 내재되어 있다. 자, 이 말에는 모멸감, 아유 더러운 놈 이런 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야, 이 사기꾼들아 뭐 이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지금 맞다는 것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터운 벽에, 무건의 벽에 있었다. 벽이라는 게 있었대네요. 그를 따르는 한 후배는 기자까지도, 이 선배 오늘 저녁 부서 회식에 참여할 거요. 나까지 안 지키려면 적당한 핑계를 하나 만들어 놔야지라고 했다. 그는 자신의 생업에는 패배감을, 직장 안에서 위상에게는 무력감을 느꼈다. 괴물의 화면을 만드는 괴물의 집단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먹물은 이뤄냈다. 먹물은 위기가 닥치면 다 비겁했다. 그리고 처자식 걱정부터 먼저 한다. 도대체 이놈의 동네에서는 기자로서의 사명감이 없어졌다. 자, 요걸 지켜야 되는데 처자식, 즉 생계, 현실 이런 걸 먼저 생각해서 지금 보도해야 될 걸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명감이고 뭐고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언제부턴가 원칙적으로 봉쇄해요. 봉쇄 내지는 마비시켰기 때문에 사명감 같은 게 없어졌기 때문에 이건했는지 모르고 있다. 따라서 다들 기계고 로봇일 뿐이다. 그냥 기계적으로 일을 하고 있을 뿐이랍니다. 모두 먹물들은 태업할 권리조차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까막눈이다. 모든 먹물들, 기자들은 이런 뜻이에요. 지식인들은 까막눈이다. 그것은 총 앞에서만 와들와들 떠는 과민성 체질의 까막눈이다. 즉 권력 앞에서. 지금 분위기가 한 8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 제대로 그 문제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못하는 먹물도, 이미 그들은 먹물도 못도 아니다. 즉 지식인이 아니다. 기자라고 얘기할 수 없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권력 앞에서 내우치지 못하는 데 대한 멸시가 드러났다. 예, 맞겠네요. 그 다음에 니은을 놓쳤네요. 다른 한편으로는 시덥지 않은 시기로 해서 석 달 여름쯤 해서 그
반복적으로 주어진 것에 대해서 수행하는 것에 대한 분노, 고함을 지르고 싶었다. 예, 분노 얘기할 수 있고요. 모멸감, 아까 요 부분 보고 니은 보고 했는데 저 착각을 했네요. 기억이니까 자기 자신을 못 믿게 됐다. 나 별거 아니야. 역시 자기 자신에 대한 모멸감, 자조감 같은 거 드러나니까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A 부분인데 조금 이따 볼 거고요. 여기로 가봅시다. 원 중병 걸린 사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싱싱한 사람 안 죽어요. 죽긴 누가 죽어. 자, 여기 지금 보면 나는 그에게로 갔다. 자, 아내입니다. 아내가 그에게 간 거예요. 가서 노인네보다 먼저 죽으면 안 되는데 누가 하는 말이죠? 그가 하는 말이야. 하니까 왜 죽어요? 싱싱한 사람이 왜 죽어요? 누가 죽긴 죽어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야. 근데 남편 하는 말, 그래 금붕어 반은 주었어. 그래서 나는 웃음을 참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남편이 자신이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삶을 생각하는 시기로 접어든 것에 대한 나의 쓸쓸함을 엿볼 수 있다. 쓸쓸함 보이나요? 죽긴 누가 죽어요? 싱싱한 사람이 죽긴 왜 죽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아이, 말이 좀 이상하죠? 아, 여긴 미음이네요. 미음이고, 아, 여기네요. 우리가 지난 삶을 되돌아보며 살라레어로 보면 어떤 관족이 들어갔다고 생각. 나는 지나온 삶을 더듬으며 과거의 삶에서 살려면 어떤 관족이 들었다고 생각했다. 뭔가 살펴보는 시기. 그러면 쓸쓸한 삶을 생각하면 접어쓴 것, 되돌아보는 삶에 된 것에 대해서 아, 이런 때가 됐구나. 그 다음에 나는 그리고 나서 어땠다고요? 쓸쓸해졌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뒤에 쓸쓸하다라는 게 나오네요. 관조는 감정 기복 없이 이렇게 좀 반성하고 살펴보는 시기가 됐다는 거고요. 나의 의심, 요게 의심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의심이라는 말 왜 죽어요? 반박하는 거지. 의심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5번. 조금 선생님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요, A하고 B인데요. A 보고 B 보겠습니다. A 보면 나는 그의 실직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을 작정이다. 실직을 알리지 않을 거고요. 이웃 사람들 예컨대 아래채 셋방 누구에게는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친척들 먼저 전화를 걸지 않으면 안 될 터였다. 전화를 걸어 오더라도 그의 근황을 얼버무릴 심산이다. 알리지 않을 거야. 그 다음에 실없이 복직을 기대를 걸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복지가 아니고요. 실직 소식에 껴묻어올 걱정을 나는 듣고 싶지 않아서다. 자, 그래서 지금 보겠습니다. A. 자, 독백. 예, 일단 독백 맞고요. 판단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이래서 뭐뭘 안 할 거야. 그 다음에 예상되는 행위의 나열. 네, 지금 이웃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할 거다라는 거 나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없고요. A 부분. 반복되는 사건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대비도 없고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B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그는 지쳐 있었다. 일에 치여 잠시 멀미를 내고 있을 뿐이다. 책임감이 강하고 남의 사정을 쉴 새 없이 곁눈질하며 속 끓여가는 이 세상의 보조를 맞춰가는 사람이 갑자기 만세 흥미를 잃어버린 것이었다. 자, 요런 거에 그 증세는 또 다른 일종의 무력감 내지 허탈감이요. 삶에 대한 회의였다. 책임감 강하고 남의 사정을 쉴 새 없이 곁눈질하며 속물들이 꾸려가는 이 세상을 보조를 맞춰가는 사람. 이렇게 보조를 맞춰가서 살던 사람이 나 이래도 사나 살아도 되나 하는 이런 허탈감을 느끼는 거래요. 그러면 봅시다. B에서는 풍자적 서술을 통해 서술 대상의 비판 없습니다. B에서는 특정 인물의 관점에서 서술 대상에 대한 주관적 판단, 지금 누구죠? 그에 대한, 남편에 대한 판단, 지금 무력감에 빠져있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2번이 지금 맞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뭐요? 그에겐
그 삶에 대한 각성의 계기가 될지 모른다. 축복이 될 수도 있을 거다. 차라리. 왜? 뭔가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니까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이 답이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사와 악에 대한 건데요. 자, 나사가 지금 어디 있나 보면 여기 있습니다. 하세요. 누가 말려요. 탄광 같은 데 가서 숨도 제대로 못 쉬게 한번 살다 오세요. 다들 너무 편하니 나사가 풀린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누가 하는 말이죠? 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집만 가지고 살다니요. 집 없는 다 사는데 1년쯤 어디 낯선 데 가서 고생이나 실컷 했으면 좀 살 것 같다. 어젯밤 밤새 그 생각이 주물럭거렸어. 하세요. 누가 말려요. 탄광 같은 데 가서 숨도 좀 쉬고 하세요. 자, 요게 지금 저 아내가 하는 말이에요. 다들 너무 편하니 나사가 풀린 거다. 지금 누구요? 있다면서요. 그런 일을 생각해서 열심히 살아야 하잖아요. 응? 살다 오세요. 편하니까 나사가 풀린 거예요. 했는데 아내가 나사가 풀려서 이런저런 잔 걱정이 많은 거라고 여기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나사와 관련된 얘기 보겠습니다. 교과서 같은 소리라고 했네. 그 친구들은 악이 살아있을 거야. 자, 악도 나오는데 당신은 악이 없어졌어요. 내가 악이 있었나? 난 악이 없다고. 원래 없었어.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맞아요. 나사를 좀 조여보세요. 당신은 지금 너무 편해서 걱정이 없어서 이런저런 잔 걱정이 많은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잔 걱정 봤더니 지금 보니까 이게 누가요? 아내가 남편 보고 나사가 풀려서 잔 걱정이 많다고 여기고 있다. 예, 여기네요. 1번이 지금 바뀌어 있죠? 말이 안 됩니다. 아내가 남편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내가 차이를 보인다. 그래서 악에 대해서는 지금 나는 원래 없었다. 사람들은 있는 거다. 뭐 얘기 나오고요. 자, 해서 요건 1번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5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이 1번 답 안 된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물음표 찍었던 것들. 자, 3번부터 볼게요. 누구의 모습이죠? 괴물들. 자, 요거는 다른 기자들, 기자 내지는 그 방송국 사람들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모습에서 반성적, 이게 잘못됐다. 기자로서 사명감을 잊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하니까 반성 가능하겠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살가 징계 받았다고 하는 그의 상태를 각성의 계기, 축복으로 본다. 기대. 즉, 지금 아내가 남편이 각성의 계기가 될 거고 축복일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건 저 남편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 보는 거다. 예,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살겠다는 게 부정한다. 여기 말이 안 된다는 거 말 갖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